수많은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뿐 아니라 외국인적 연합과 관람을 위해서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을 폭력에 노출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 상황을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런 불행한 폭력, 무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의 법적, 정책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수사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를 이끌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이런 행위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원해를 중심으로 정당을 이끌어 갈 것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경의 수장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만든 것으로서 최후 입법 단계에서 함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정의 배후에 검찰의 로비가 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며 이런 구시대적 작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합의되어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원안은 유연적인 요소가 없는 한 결코 수정되거나 후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먼지 터지기 수사와 의혹 제기 그리고 로비로 이 법안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이끌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국무총리 제안을 수락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은 정부의 작은 정책 하나하나에 우리 국민의 뜻을 담는 데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요청합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준 동의 과정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4+1 협의체 원내대표의 구성을 했습니다만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습니다. 애타게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벌써 수많은 예비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 그룹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산 보수 법안, 민생 법안,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이런 법안까지 함께 처리하려면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리토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단단히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 침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제도 불법 시위대를 국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귀를 의심할 만한 폭언을 쉬지 않고 퍼붓기도 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막은 공권력을 향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고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작성했다는 집시법 해설서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문희상의를 끌어내겠다고 진짜 마구잡이식 언어폭력도 퍼부었습니다. 4+1 협의체를 향해서는 투표권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는 이런 막말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을 향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불만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회를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조사원 자격을 부여해서 마음대로 국회를 출입하게 하자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제안도 했다고 들립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버렸고 보수를 자처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정당이다, 공당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의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오기의 정치, 증오의 정치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중대한 불행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시바삐 의회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 박주민 피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다수의 국민이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의사표명한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절인 2015년에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하다 체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집회 자유 범위 안에 폭력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경계 내에서 보여준 모습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연한 이야기 말고 황교안 대표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7일 인사차 찾아온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법칙을 세워달라고 주문하면서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이라도 사소한 집시법 위반에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한다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8개월 전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을 때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치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4+1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법을 해석하는데 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검사, 법무부 장관, 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니신 분이 이렇게까지 법에 대한 해석을 상황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이전에 했던 말들 되돌아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황교안 대표의 말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 피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세균 의원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격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 유린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친황 독재, 이른바 친박 독재가 갖는 위험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구구정당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자유한국당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색깔론, 허위 조작 정보, 혐오, 증오, 태극기 모독, 거기에다 폭력까지 동원된 이 구구 소란 사태는 우리 헌정사와 정당사의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기능을 정지시킨 반헌법적 만행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황 전 대표가 국회 폭력 사태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의원들의 군기를 잡고 의원들이 침묵하는 정말로 후진적 정치 문화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이 사태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됐고 기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법과 국회를 유린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의 모습, 제1야당 대표의 정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2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평화와 절제와 품격을 지키면서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시민 역량을 인상 깊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들이 써내려간 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민주적 자긍심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이성을 되찾고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의미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무주택자가 44%입니다. 다주택자는 15%입니다. 이 15%가 집이 없는 44% 국민의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돼야 합니다. 그 핵심은 유통질서 회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 금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반시장 정책 등이라고 열을 올리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전체 1.2%입니다. 서민을 방패 삼아서 소수의 투기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자세야말로 반시장적이고 반서민적 행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둘째는 활력 있는 시장 경제를 위한 민생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이자 수입으로 초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이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 약 1,000조 원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동자금이 기업과 벤처, 금융상품 등에 흘러가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서 우리 경제가 건강해지고 활력이 돌도록 물꼬를 트는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비율, 상대적 빈곤율, 팔마 비율 모두 개선됐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팔마 비율이 개선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안전망 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지만 부동산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하면서 통계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더니 반시민, 반시장, 반서민, 반시장 정책이라고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면 부동산 대책을 사용합니다.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잣대를 갖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경제 활력과 민생, 사회 통합을 위한 확고한 의지에서 어제 주택 시장 정상화 정책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지구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엊그저께 국회 폭력 사태 그리고 어제도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집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변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시민으로서 외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은 극우 세력의 국회 폭력 사태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 깡패의 헌정질서 유린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부추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또다시 시대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회가 못 열리도록 막았다라며 시위를 축혀 세웠습니다.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문희상을 끌어내리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 극소수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는 열광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이성적 국민의 지지는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야당 대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일말의 반성이라도 했다면 어제 또다시 시대를 선동하고 막말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조금의 책임이라도 느꼈다면 국회 폭력 세력과 함께 추가 집회를 여는 행동을 멈췄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황교안 대표에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 대표는 법치주의자로서의 일관성도 상실했습니다. 집시법 해설서까지 내면서 사회 질서를 강조했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당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제 국회 경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라며 폭력 세력을 옹호했습니다. 폭력을 부추기고 방조한 자신이 바로 폭력 세력의 대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의견을 표출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 쓰여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황교안 대표의 후배 검사들은 국회 경내는 밟아보지도 못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진입 시도에 따른 충돌의 최종 책임을 물어서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 진입 시도에 대한 책임이 4년이라면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국회 경내에 난입해서 여기저기서 폭력 행사하고 이를 방조하고 부추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더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 패스트트랙 수사를 지지분이 끌고 있는 검찰도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입니다. 일찍 기소했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지구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집회와 시위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과 당원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이 자행되고 국회 본청 내 무단 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관행상 인정되어 오던 국회 내 정당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과 폭언 국회 유리는 국회 내 정당 행사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입니다. 국회가 정당 행사로 인해 폭력 폭언이 난무하고 무질서 상태가 된다면 국회의 의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국회 유린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군중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맞습니까? 보수의 기본적 가치가 법질서 중수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하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월요일의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님 있겠습니다. 네, 새 총리로 지명되신 정세현 국회의장의 지명을 환영합니다. 입법수장인 국회의장 수시를 총리로 임명한 설례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용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트집잡기와 무조건 반대를 중단하고 손대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총리 임명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 16일 굉장히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에 처참했던 국회 폭력 사태의 쌍둥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더 심각한 폭력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교안 대표가 폭력을 행사한 우리들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국회를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를 모르고 의회 정치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야당의 대표인지 다시 한번 정말 크게 놀랐는데요. 그날 국회에는 수천 명의 사회적 직원이나 또 어린이집에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 민원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최일배 의원의 감금 사태를 뛰어넘는 이런 끔찍한 광경이 국회 안에서 다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수수방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신재철 원내대표,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즉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고소와 막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비정상적인 무력 충돌 시민장을 보고 환호하는 황교안 대표는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역시 피해자인 저희 당 서른 최고위원 안경이 바닥에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신체적인 위력을 행사했고 또 정의당 당원과 청년 당직자들에게 사과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노무지휘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전략 문건과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 사령탑 역할을 한 죄가 6년 만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어디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대와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주역으로 등장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노동 현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낡고 시대착오적인 경영 노무 방침은 이제 휴지통으로 내다버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석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최고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6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경내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난장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극우 극렬분자들의 국회 유린의 중심에는 제1야당 공당의 대표 황교안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메가폰을 잡고 극우 세력들을 앞세워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며 거의 광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는 삭발, 이유 없는 단식,
이성을 상실한 정광훈에 대한 무한사랑, 낯뜨거운 투사 코스프레, 불법 폭력 시위 주도, 국회 유린까지 황교안의 이탈행의 끝이 어디인지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를 폭력으로 유린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직을 사퇴하십시오. 제1야당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